4월 셋째 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힌트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주요 뉴스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부터 출발해보시죠.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에 거는 기대 크지 않습니다. 이 증권가의 예상 밴드를 평균적으로 잡아봤더니요. 2380에서 2530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 코스피 지수 종가가 2490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위쪽으로 40포인트, 아래쪽으로 100포인트 넘게 열어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번 한 주 우리 증시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푸가 재현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번 주 경제 지표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2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닝 시즌이라는 건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의 소강 국면이고요. 다음 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오늘 14일에 은행주들이 무더기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먼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적에 따른 개별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된 뉴스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지난 주말째로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CEO와 중국의 밀월, 이런 헤드라인이 붙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좀 미묘해진 상황입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과 이 미국의 하원 의장의 만남이 트리거가 되면서 지난 주말 중국은 대만 본토를 둘러싼 군사 전쟁, 이 군사 전략을 좀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현지 시간으로 8일이었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이 메가팩을 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협용식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이 메가팩은 오는 3분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2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미국에서는 탈중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데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메가팩을 찍는 것이 과연 국내의 2차전지 소부장 업체 그리고 세일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2차전지주들의 반응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관심이 뜨거웠던 종목군들의 대부분인데요. 오늘 장의 반응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희귀금속 관련된 뉴스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 1박 2일간의 일정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포르투갈의 총리로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2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날은 SK하이닉스 경기 이천봉사를 방문하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한화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이 담당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벤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단독 보도여서 조금 더 체크는 필요한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화색이 나타날 만한 뉴스가 오랜만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내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내놓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제품을 내놓은 것,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하고 나서 내놓는 첫 번째 신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의 로봇들이 이 분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로봇이 고장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아예 멈춰서 못 움직이는 이것이 문제인데 고장나더라도 쉽게 이동하게끔 조치한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간 내에 2차전지 쪽으로 시선을 뺏기면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다시금 비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근래 들어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내주고 21선까지 밀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해당되는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요. 그 밖에 로봇주들, 로보로보, 로보티즈, 휴림로봇, 뉴로메카 등의 이 로봇주들 상당히 많죠. 오늘장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7일 고용지표는 예정대로 발표가 됐고요. 3월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23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예상치는 23만 8천 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이 견조하다. 고용이 사실 쇼크 수준으로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발표되면서 오는 FOMC에서는 25bp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 마감하기는 했지만은 채권 시장이 요동쳤는데요. 채권은 하락하고 또 달러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뉴스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